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12일이고요.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한국 사회 5년째 떠도는 조국 유령,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오면은 그 군가를 부르는데,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통 이제 아침에 기운을 좀 북돋우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러보곤 했는데, 요즘 그 군가를 못 부르겠어요. 최민우의 시시각각이라는 낭인데요. 한국 사회 5년째 떠도는 조국 유령.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지난 4일 아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페이스북 글이었다.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속내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전날에도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임 전 실장이었다. 민주당 탈당이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됐었는데 하룻밤새 돌변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의 유턴에 스타일을 구긴 건 기자회견까지 미룬 이낙연 대표였다. 반대로 쾌재를 부르는 이는 누구였을까? 이재명 대표, 전현희 후보, 속으로 가장 반긴 이는 전날 3일 조국 혁신당이라는 대표에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을까? 2월 초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아 곧 영어의 몸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조 전 장관이 극적인 반전을 꾀하고 있다. 각종 비례정당 여론조사에서 조국당이 지지율 15% 안팎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면 국회의원 조국은 떼놓은 당상이다. 약진의 원인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동정론,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건 선명성 등이 꼽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명행사 공천에 실망해 민주당을 이탈한 이들이 그 대안으로 조국을 택했다는 게 정설이다. 즉 말해서 이제 임 전 실장이 여러 사람들의 그 예상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이 기치를 내건 당으로 갔으면은 이제 그 비명 행사에 당한 민주당 세력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졌을 텐데, 임종석 실장이 거기에 남기를 해서 어디 이제 마음 둘 게 없으니까 조국에 몰렸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초 조국의 강을 우려하며 거리를 두던 이재명 대표도 강한 팬덤을 보유한 조국당을 무작정 애면할 수 없었다. 5일 예방차 찾아온 조국 대표를 만나 연대 모양새를 연출했다. 엘리트 강남 좌표로 우월 의식이 강한 조 대표도 이날만큼은 제1당 대표에게 최대한 애우를 갖췄다. 민주당이 범진보 민주진영의 본진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학익증까지 언급했다. 원래 민주당 주인인 친문을 대거 쳐내 당을 친명당으로 만들어도 알가알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하지만 조국의 머리를 조아린 다음 봉국의 머리를 조아린 다음 조 대표 행보는 달랐다. 7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영입했다. 8일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운하 의원을 영입했다. 황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된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해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부 비서관도 합류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인사다. 10일 조 대표는 봉화마을도 찾았다. 자신이 친문의 적통임을 천명한 것이다. 다만 조국당의 위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컨벤션 효과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있다. 조국당의 인기로 파일을 빼앗게 될
범야권 비례 이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통진당 후회란 종북 반미 인사에게 조국은 전형적인 사쿠라 아닌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안 요소다. 지금은 민주당 조국당은 딴 살림이라고 하지만 4년 전 열린민주당 사례에서 보듯 총선 이후 조국당이 민주당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껏 정적 임종석을 무릎 꿇리고 친문을 실컷 솎아냈는데 친문 본색 조국당이 들어온다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가뜩이나 총선 끝나면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도 변수는 조 대표의 판결이다. 1, 2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번복할 가능성은 적지만 일각에선 조 대표가 국회 법사위에 들어가 자신의 판결을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한국 사회를 두동강대고 숱한 범죄에도 결코 사과하지 않았던 조국 사태는 이처럼 현재 진행형이다. 공산당 선언을 빌리자면 이렇다. 하나의 유령, 조국이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를 5년째 떠돌고 있다. 조국 신당에 대해서 15% 지지가 있다 보니까 힘이 났겠죠. 그리고 이 결과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다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국회의원 몇 석 차지한다고 별 문제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 상식 또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가지고 과연 조국이 행위가 적절했는가, 또 지금 선고를 받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창당도 할 수 있고 또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앞으로 이건 국민의 몫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정치인들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 중에서 일부 선지자적 시각을 갖고 있다거나 조금 앞으로 어떤 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갖다가 예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라든가 예지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인 판단 같지만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투표는 국민 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1인 1투표가 보장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같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의사표시를 한다면은 그것도 또 그 기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 국가를 같이 형성하고 있는 같은 국민들의 운명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지각력을 갖고 좀 좋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형성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건 만약 22대 국회가 또 다시 이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물론 이제 좀 더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물론 이런 사람 갖고 있는 시각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절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구성이 돼버린다면, 비례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대한민국의 진로 방향이 상당히 전 국민들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세력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 여지도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표 한 표 정말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행사해야 되는 그런 귀중한 판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